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인터넷에 딱 하루, 그 하루를 통째로 딱 캡처해서 마치 호박화석 안에 갇힌 곤충처럼 들여다본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AI에 대해 과연 뭘 발견하게 될까요? 우리가 콕 집어볼 날짜는 바로 2026년 4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역사가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돌아볼까? 그걸 미리 한번 엿보는 거죠. 일종의 디지털 고고학 탐사 같은 거예요. 바로 그날 인터넷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정말 온갖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마라톤 신기록이 세워졌다는 소식부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라졌던 소셜미디어죠. 프렌스터가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말 그대로 정보의 홍수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소음 속에서 유독 사람들의 대화를 지배했던 단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이었어요. 자, 첫 번째 논쟁거리입니다. 우리의 뇌에 관한 건데요. 과연 AI는 우리 생각의 목발일까요? 아니면 더 높이 뛸 수 있게 해주는 도약대일까요? 이 딜레마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세요. 챗GPT로 무장한 아마추어, 60년 묵은 수학 난제를 풀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11년 차 베테랑 개발자, 디버깅하는 법을 까먹다.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바로 그 개발자가 직접 남긴 글인데요. 레딧 유저 Ambitious Garbage 73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본능은요, 그냥 문제를 AI한테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게 그냥 기술에 의존한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생각하는 근육 자체가 약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솔직하고 좀 씁쓸한 고백인 거죠. 근데 이런 개인적인 불안감이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1222입니다. UCLA랑 MIT 같은 쟁쟁한 대학들이 함께 연구한 건데요. 이름도 재밌어요. 끓는 물 속 개구리 연구. 그러니까 서서히 위험해지는데 그걸 잘 모르는 상황을 빗댄 거죠. 자, 연구는 이렇습니다. 1222명한테 인지 과제를 주면서 AI 도우미를 붙여뒀어요. 근데 딱 10분만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AI를 뺏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AI를 잠깐이라도 썼던 그룹의 성과가 아예 처음부터 AI가 없었던 그룹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답을 못 맞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문제 푸는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만약 이 도구들이 우리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능력을 더해주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까 그 수학 얘기 기억나시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문 수학자도 아니에요. 한 아마추어 수학자가 AI를 써서 전설적인 수학자 폴 에르데 씨가 무려 60년 전에 냈던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건 AI가 인간의 생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오히려 인간의 지성을 증폭시켜서 혼자서는 넘을 수 없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사례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논쟁의 핵심인 거죠. 목발이냐 도약대냐. 레딧에서 나온 비유인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생각해보세요. 목발은 내 다리 대신 걷는 거잖아요. 사고를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도약대는 어때요? 내가 더 높이 뛸 수 있게 도와주죠. 사고를 끌어올려서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사회 전체를 한번 보죠.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규칙, 법원, 그리고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죠. 15년에서 25년,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징역형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 나온 법안인데요. 내용이 좀 황당합니다. 사용자가 우정을 느낄 수 있는 AI를 훈련시키면 이걸 1급 살인죄랑 같은 등급의 중범죄로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역이 최대 25년인 거죠. 아니 근데 우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죠? 너무 애매하고 막연하잖아요?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법조계는 지금 완전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연방 판사는 AI 채팅 내용은 변호사랑 고객 사이에 비밀 보장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날
다른 법원에 있는 연방 판사는 정반대 판결을 내립니다. AI 채팅도 업무 결과물이니까 보호해줘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 시스템이 기술 발전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이제 딱딱한 법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좀 더 감성적인 영역으로 가보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AI와의 교감. 이게 진짜 연결일까요? 아니면 잘 만들어진 환상일까요? 와, 이보다 더 강렬한 후기가 있을까요?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요. 트러스82라는 유저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AI랑 딱 10분 얘기했는데 4년 동안 받은 심리 치료보다 이혼의 아픔을 더 잘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AI가 인간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동전의 뒷면에는 이런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들이 이래요. 요즘 알파 세대 남자애들은 실제 여자친구보다 AI 여자친구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거죠. 이 기술이 얼마나 큰 사회적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예시예요. 이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구조와 서사라는 건데요. 구조는 진짜 관계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실제적이고 단단한 유대감 같은 거죠. 반면에 서사는 뭐냐면 유대감이 있다는 느낌 자체를 말해요. AI가 해주는 아름다운 말들로 만들어진 어쩌면 그냥 환상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감을 느끼는 것과 진짜 유대 관계를 맺는 것, 이 둘은 과연 같은 걸까요? 결국 이 모든 논쟁은 딱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우리, 사용자의 선택이죠. 보세요. 인터넷에서의 단 하루만 들여다봤는데도 이런 엄청난 긴장감들이 느껴지잖아요. AI는 천재를 만드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목발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면서 동시에 환상 속에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하죠. 법에게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기술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술을 쉬운 길로 가기 위해, 단계를 건너뛰기 위해 쓰고 있나요? 아니면 더 어렵고 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쓰고 있나요?